요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얼마나 안전한지,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역 안전지수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2025년도 지역 안전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송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역 안전지수가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2015년도부터 발표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10년이 좀 넘었는데요. 네.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네,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가 공식적으로 매년 연말에 발표하는데요. 교통사고와 화재 범죄, 생활안전, 그리고 자살 감염병 분야까지 총 6개 분야에 대해서 지역의 안전 수준과 관리 역량 등을 1에서 5등급까지로 나타내주는 지역에 대한 안전 나침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무엇을 보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평가가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지역안전지수는 말씀드린 6개 분야에 대해서 한 분야마다 이제 사고 건수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각각의 통계 자료에 기반해서 점수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관리 역량이라든지 취약 요인들 그리고 사망과 같은 위해 요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이제 사망이 가장 중요한 위해 요인이에요. 위해 요인 중심으로 보는데 결과 중심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취약 요인,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고령층 비중이 높다든지 취약시설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게 되고요. 이것들을 줄여나가기 위한 감축 노력을 지자체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노력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규모라든가 이런 시설의 설치 비율, 안전 예산 그리고 CCTV 대수나 응급 대응 인프라 이런 것들도 같이 보게 되고요. 안전사고는 아무래도 개인들의 의식 수준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안전벨트 착용률이라든지 예방접종하는 비율 이런 것들 주민안전의 의식 수준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모두 6개 분야로 그럼 이제 우리 지역은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등급을 받게 됐는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분야인데 살펴보니까 우리 충북은 이번에 3등급이네요. 네. 교통사고 3등급이면 우리가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쭉 같은 행정구역 단위끼리 비교를 하게 되는데 예. 도부는 도부끼리 합니다. 광역시는 빼고 광역도만 보는데 전체를 이제 점수별로 줄을 세운 다음에 순서대로 10%, 20%, 30%, 다시 20%, 10% 이렇게 해서 5개 구간을 줍니다. 그러면 3등급이라고 하면 처음에 광역이 9개가 있으니까 광역도가 9개가 있으니까요. 1등급은 아마 한 곳일 거고 예. 2등급은 2곳이 되고 3등급은 3곳이 되니까 그 3곳에 들어있는 그렇군요. 중에 우리 충북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 수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교통 분야는 핵심적으로 인구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5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속 CCTV 대수라든지 안전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 그리고 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안전벨트 착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사고가 낮다라는 것보다는 사망자 비율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중상과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는 화재입니다. 요즘 또 더구나 불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여서 더 궁금하기도 한데요. 화재는 몇 등급을 받았나요? 화재도 3등급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중간 수준이다라고 보는데 화재 분야는 기본적으로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 발생 건수 같이 보고 있고요. 그 지역의 노후 건축물 비중이 높다면 화재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또 소방 정책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방 대응 역량들이 좋다면 또 이로 인한 피해가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반영이 되고요. 특히 이제 화재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이렇게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고 특성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본다면은 충주시는 이제 4등급으로 조금 낮게 나오기는 했는데 충북 전체로 보자면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청주시가 2등급으로 조금 높은 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 제천시도 작년보다 화재 분야에서 한 등급 정도 상승을 한 3등급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화재의 경우에는 그 안전 인프라가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게 군부에서
지역에서 조금 위험성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보은괴산군의 경우에는 5등급을 받기는 했지만 옥천과 증평이 1등급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옥천 지역은 지난해보다 2등급이나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예. 단양군의 경우에도 1등급을 상승해서 2등급을 보이면서 군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제 관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좋은 성적들을 보였다. 이런 것들이 충북 전체가 3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 화재 등급 알아봤고 이번에는 범죄 지수입니다. 범죄 지수도 역시나 3등급 받았네요. 네. 전반적으로는 이제 고른 등급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이제 범죄에서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범죄 예방 CCTV 대수라든지 경찰 관서 수 그리고 지역의 예방 활동도 기본적으로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5대 범죄라고 하면은 어느 지역이든지 그 살인이나 강도 강간의 경우에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건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을 수는 없는데 그럼 건수를 많이 늘리는 것은 아무래도 절도 건수가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분야에는 그 주민이 체감하는 어떤 생활권 안정과도 연결고리가 많기 때문에 효과적인 개선이라 위해서는 사각지도 해소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골목길에 이제 조명의 뭐 밝기라든지 CCTV 설치 그리고 귀갓길의 동선 체크처럼 환경을 바꾸는 예방 노력들이 같이 있어준다면 체감과 지표가 같이 상향하는 그런 결과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충북의 경우에는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청주시가 전통적으로 범죄 등급이 좀 좋지가 못합니다. 이번에도 4등급을 받았고요. 예. 군부는 전반적으로는 전국 공이 이제 시부보다는 범죄에 있어서는 좀 안전한 지역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괴산과 보은의 경우에는 둘 다 5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괴산과 이런 좀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취약한 지역들을 중점적으로 경찰과 함께 공조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는 생활안전 지수인데요. 비교적 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 평가는 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생활안전이라고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조금 애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안전은 지역안전지수에서 얘기하는 생활안전지수는 그 구급 출동 건수를 기준으로 지수를 살펴봅니다. 그 가운데 그 우리가 질병에 의해서 그 119 불러가지고 구급차 타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쳐서 이렇게 타는 사고종 17개를 별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열상이 가장 많습니다. 열상은 이제 뭔가에 찢기거나 베이거나 해서 살이 벌어지는 건데 이렇게 뭐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폭행이라든지 이런 범죄와 연관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중첩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구급 출동의 건수를 올릴 수 있는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조금 체크한 뒤에 진단에 맞는 처방들이 같이 나와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생활안전지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해마다 발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바탕으로 이제 보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것들이 뒷받침이 되면 좋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로는 이 등급이 정체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하기 쉽지 않기는 한데 사고가 쌓이는 이런 포인트가 되는 지점들을 핀셋처럼 찝어서 맞춤형 사업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회성인 캠페인들보다는 이렇게 이제 진단과 사업과 환류가 이어질 수 있게 상시 체계를 좀 유지하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권의 안전 인프라에 대한 강화된 투자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교수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원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